인도의 설계 기준에서 제도 원칙입니다. 80의 2교시에서 인도 설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면을 구분하고 각 도면의 제도 원칙을 인도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계 및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의 설계 기준은 실시설계로 도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는 KSF 1001,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면도는 종단 도면 상단의 축척 1대 1200으로 작성합니다. 평면도에는 임시기표, 규각점, 측정번호와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 구조물, 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 재원 등을 기입합니다. 다음 종단면도는 횡축척은 1대 1000, 종축척은 1대 200으로 작성합니다. 시공계획고는 절토량과 성토량의 균형을 이루게 하되 피해 방지, 경관 유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종단 기울기의 변화점에는 종단 곡선을 삽입토록 합니다. 종단면도는 전후 도면이 접합되도록 합니다. 다음 횡단면도는 축척은 1대 100으로 작성하고 횡단 기입의 순서는 좌측 하단에서 상단 방향으로 합니다. 절토 부분은 토사 안반으로 구분하되 안반 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합니다. 구조물은 별도로 표시하며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정목 제거, 축구 톱하기 단면적, 그리고 사면보공 등의 분량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토픽 127번 인도 설계에 있어서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입니다. 66회 2교시에서 인도 측량 시 중심선법과 영선법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리고 75회 3교시에서 인도 측량 방법을 크게 나누면 중심선 측량법과 영선 측량법이 있다. 각각 특징과 차이점을 열거하라. 또 90회 2교시에서 인도 측량에 있어서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을 실시하였다. 횡단면도를 도시하여 중심선과 영선을 표기하고 두 측량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리고 111회 3교시에서 인도 측량 방법의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을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노폭의 2분의 1 되는 지점을 측점별로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중심선이라 합니다. 경사지에 설치하는 인도에서 도면의 시공면과 산지의 경사면이 만나는 점을 0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영선이라고 합니다. 영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선 측량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고 영선 측량 영선을 기준으로 영선을 따라 측정합니다. 중심선 측량은 지반고 상태에서 측량하며 종단도면상에서 계획선을 설정하고 계획고를 산출한 후 종단과 횡단의 형상이 결정되지만 영선 측량은 시공기면의 시공선을 따라 측량하므로 굴곡고를 제외하고는 계획고의 상태를 측량하며 필요시 지반고를 산정하여 종단과 횡단의 형상이 결정되고 노선은 0점과 중심점의 차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균일한 사면일 경우에는 중심선과 영선은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지방 기울기가 급할수록
영선보다 중심선이 경사지 안쪽에 위치하고 약 45도에서 55% 지형에서는 중심선과 영선이 거의 일치되다가 지방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중심선이 영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지형의 상태에 따라 중심선 측량은 파상 지형의 손흥선과 소계곡을 관통하며 진행되고 영선 측량은 사형으로 우회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심선 측량은 평면 측량에서 중심선을 설정한 후 종단, 횡단 측량을 실행하지만 영선 측량은 종단 측량에서 영선을 먼저 설정한 후 평면, 횡단 측량을 실행합니다. 그림은 중심선과 영선의 위치 비교입니다. 중심선은 임도에서 중심선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영선은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먼저 왼쪽 종단면도와 오른쪽 횡단면을 비교해 보면 먼저 10번 점에서는 중심선이 왼쪽 바깥으로 있다가 10번을 통과한 이후로는 오른쪽으로 영선이 기울입니다. 영선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가 넘버 15점부터는 좌측으로 가고 그 다음에 17점에서 같이 만납니다. 횡단면도에서 보면 중심선은 계속 가운데로 가고 있고 여기서 영선을 보면 영선은 이렇게 이쪽으로 시공기면과 만나는 영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사지 임도의 영선과 기면, 영면의 차이점을 같이 나타나면 영선은 여기 그 절토와 성토가 만나는 면이고 이 면은 시공기면입니다. 노면은 시공기면이고 여기는 지반선이 되고 지반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학국의 표준교재 8권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답사에 의해 노선의 대요가 결정되면 예상 노선을 간단히 실측하여 예측도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예측 결과에 기초를 두고 실측을 하지만 보통 간단한 임도에서는 예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측에서는 포켓 콤파스, 핸드 레벨, 잼줄 등이 사용됩니다. 예측을 할 때에는 기점에서부터 20에서 30m마다 핸드 레벨을 사용하여 예정 물매 내에 들어오도록 노선, 영선, 제로라인의 통과 위치에 말뚝을 바꿔 포켓 콤파스로 방위각과 고저각을 측정하면서 정점에 도착합니다. 동시에 측정마다 횡단, 경사각도 측정해야 합니다. 영선은 경사면과 임도 시공 기면과의 교차선으로 임도 시공 시 절토와 성토 작업을 구분하는 경계선,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임도상 영선의 위치와 임도의 시공기면으로부터 수평으로 연장한 면을 영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측한 노선 이외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이 있다면 비교 노선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은 경사면 임도 시설의 영선과 영면, 기면입니다. 여기가 원 지반선이고 이 지반선의 성토부 그리고 여기서는 절토부이고 노반이 임도의 노반이고 영선은 여기부터 쭉 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면, 시공기면 영면입니다.
이와 같이 예측 결과를 기초로 두고 노선의 평면도 축척 600대 1에서 1200대 1의 평면도, 노선 평면도, 그리고 노선의 수평 600대 1에서 1200대 1, 수직 100대 1에서 200대 1, 그리고 각 축적의 횡단기면 100분의 횡단면도 100분의 1을 작성합니다. 평면도에 의하여 노선, 영선의 굴곡 관계를 조사하고 종단면도에 의하여 물매의 적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횡단면도와 대조하여 땅깎기와 흙쌓기의 토량의 균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좋은 노선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2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8번 임도 측량 방법입니다. 99회 3교시에서 임도 측량 방법, 경사계 및 방위계 사용, 그리고 현장 표시, 야장 기록 등을 도면 작성 전까지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실측에 대해 살펴보면 예측에 의하여 구한 노선을 현재 설정하여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실측이라고 합니다. 실측의 내용은 평면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과 구조물 조사로 구분합니다. 먼저 평면 측량을 할 때에는 먼저 예측 노선을 구하여 현재의 교각점 IP를 설정하고 교각점 말뚝을 박습니다. 교각점 말뚝은 교각점은 순서에 따라 IP1, IP2, IP3 등의 번호를 기입하여 측량 중이나 또는 공사 중에도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합니다. 교각점 말뚝을 모두 박은 다음에는 포켓 컴파스 또는 트래식 컴파스를 사용하여 기점 넘버 1부터 IP1, IP2, IP3 간의 방위각 또는 교각을 측정하고 IP 간의 거리를 측량합니다. 왼쪽 그림은 노선의 방위각과 교각을 측량하는 거고, 오른쪽 표는 방위각에서 교각을 산출을 한 겁니다. 넘버 1에서 방위각은 168도, 교각 산출식은 없고, IP1에서부터 방위각은 IP1은 112, 방위각은 112, 그리고 교각은 55, 그리고 교각 산출식은 167에서 112도를 빼가지고 55도를 산출합니다. 이런 순으로 계속 IP2, IP3, IP4 계속 나가는 겁니다. 교각점에서 그 교각에 대하여 곡선을 설정하고 곡선 시점, 곡선 중점, 곡선 종점 등의 곡선 말뚝을 현지에서 설정합니다. 넘버 1을 기점으로 하여 노선의 중심선의 수평거리 20m마다 중심 말뚝을 박는데 이것을 번호 말뚝 또는 넘버 말뚝이라고 합니다. 번호 말뚝과 번호 말뚝 사이에는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과 구조물의 설계가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 말뚝을 박습니다. 중심선에서 좌우 20에서 30m의 구간 내에 평판과 목축으로 평면 측량을 하여 지형과 지물의 평면도에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 측량의 야장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표는 평면 측량의 야장입니다. BP 시작점부터 교각점 IP 그리고 수평거리 방위각을 나타내며 내각 또는 교각 그리고 반지름 접선 길이 외선 길이 곡선 길이를 나타나고 BP에서 누가거리부터 넘버 1에서 20m마다 측량해서 넘버 1의 누가거리는 20, BC는 17.62, 30.62, 넘버 2는 2.38, 40, 누가거리는 40, 20, 40, 60, 80, 그 다음에 100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누가거리가 BC, MC 그래갖고 여기서 수평거리 방위각을 교각점
교각점 넘버원 교각점입니다. 수평거리가 50.50이고 방위각은 91분이고 125도 30초, 반지름 25, 접선 길이 12.88 이렇게 교각점마다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 말뚝입니다. 이 점표 있는 건 중간 말뚝. 그리고 속도랑 나타내고 중간 말뚝. 다음 종단 측량은 레벨과 수준척을 사용하여 계획 노선의 번호 말뚝과 중심 말뚝에 대해 고저차를 측정하여 중심선의 고저 기복의 상황을 밝히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인도에서는 지형의 변화가 심하므로 곡선 말뚝과 중간 말뚝과 같이 곡선 말뚝도 중간 말뚝과 같이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장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기고식 기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림에서는 번호 말뚝과 곡선 말뚝의 설치입니다. 넘버 1부터 시작해서 넘버 0부터 시작해서 넘버 1의 BC에 BC1에 그리고 IP 교각점, 그 다음에 EC 곡선 종점에서 각 말뚝을 곡선 말뚝이 이게 곡선 말뚝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점, 중점, 종점, 그 다음에 시점, 중점, 종점 번호 말뚝을 받고 곡선 말뚝 받고 번호 말뚝은 여기부터 넘버 1에 하나 받고 넘버 제로에 받고 시점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넘버 1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받고 20m 간격으로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IP 교각점 말뚝입니다. IP1, IP2, 그 다음에 IP3 이렇게 번호 말뚝과 곡선 말뚝을 설치합니다. 보시는 표는 종단 측량 기고식 야장의 작성A입니다. BP점부터 시작해서 후시가 2.83, 기계고가 298.33m, 지방고가 296m입니다. 그리고 넘버 1 BC1에서 전시가 2.82, 지방고가 296.01m, 그 다음에 MC가 1.82, 그 다음에 2.971하고, 그 다음에 TP, 터닝포인트 반환점에서 후시가 4.48, 302점 하고, 반환점, TP2, TP3 반환점에 갖고, 총 306.52m가 되는 겁니다. A는 지방고 기지점이고 B는 2점입니다. 2점. 검사는 15.04 플러스 지방고인 296을 플러스 해서 4.51을 빼가지고 306.51을 산출하는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횡단 측량은 중심 말뚝보다 중심선과 직각 방향으로 지형의 고저 기복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곡선인 곳에서는 곡선의 중심 방향과 그 연장선상의 선상을 측정합니다. 정밀한 횡단 측량에는 레벨과 수준척 및 테이프자를 사용하지만 보통은 두 개의 폴로서 측정합니다. 노선의 진행 방향을 향하여 측정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A, B 두 개의 폴을 수평과 수직으로 교차시켜서 그 교점의 위치를 읽어 야장을 기입합니다. 좌우로 노면 나비 몇 배의 거리 사이를 측정합니다.
그림은 폴대에 의한 횡단 측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MC 중심점에서 수직 1.5 아니 가로 1.5 1.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대를 세워서 1.5 1.5 그 다음에 폴대를 세워서 1.0 1.5 그 다음에 여기서 1.8 0.4 수직 높이 1.8에 0.4 그리고 계속 2.0 0.8 1.5 0.6 이렇게 하고 횡단 야장의 그림은 여기 넘버 0 측정물 기준으로 좌측에 3m 우측으로 3m 가고 MC1에서 좌측으로는 1.2에 L 그리고 가고 그 다음에 0.4 수평거리에 수직거리 1.8 그리고 수평거리 2m에 수직거리 0.8 그 다음에 수평거리 1.5에 수직거리 0.6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1.3 수평거리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거리 아니 수직거리 1.5에 1.3 그 다음에 수평거리 1.5에 수평거리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수평거리고 분자는 수직거리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임업토목공학 2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9번 임도의 수리계산에서 배수관 구조물 규격 산정 방법입니다. 117의 4교시에서 임도 설계 시 다음 조건에서 배수관 구조물 규격 산정 방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최대 유출량은 합리식으로 하고 배수관 유량은 매닝식 그리고 유형 면적은 7헥타르 유출 개수는 0.8 최대 시유량은 50년 강우 빈도에 시간당 100mm 그리고 100년 빈도에는 시간당 150mm 그리고 배수관 매설규는 매술 구매는 5% 이상 그리고 파연관광 조도 개수에는 0.02로 그 다음 집수구역에 대한 배수관 유로 안정률은 140% 이상이고 파연관광은 D800, D1000, D1200, D1500mm 중 결정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강우 강도는 일정 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단위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으로 표시한 것이고 설계 홍수량은 홍수 특성, 홍수 빈도, 홍수 피해의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배수 구조물의 설계 기준으로 채택하는 최대 유량입니다. 유형 면적은 임도 배수 시절에 집수되는 면적이고 유출 개수는 특정 유형 면적 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총 강우량에 대한 총 유출량의 비율입니다. 조도 개수는 흐름이 있는 경사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이고 지속시간은 유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홍수량 산정 지점까지 강우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유형 면적 산정을 보면 1대 5,000 지용도를 사용하며 임도의 노선 기준으로 배수 위치를 확정하고 유형 면적을 산정합니다. 전국을 167개 티센망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티센 면적 비율, 지역별 방지 성능 목표 설정 기준 행안부 기준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홍수량 산정은
설계홍수라는 대상지의 유형면적, 강우 강도, 유출개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강우 도달시간 TC는 도달시간은 특정하게 사용하는 공식이 없으나 산림 소유역 실축수문 사상을 이용한 홍수 도달시간 산정법의 적용성 평가 2015년 한국방재학회지 15권 1호에서 산지 소유역에 적합도가 있는 SCS 로그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도 산사태 방지 분야 사업계획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식은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유역이 400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유역이므로 합리식을 사용합니다. Q 설계 홍수량은 3600분의 1 곱하기 유출개수, 험준한 산지, 가파른 산지, 비탈면은 0.8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H, 유역 특성에 따른 홍수 도달 시간과 같은 지속 시간의 평균 강우 강도에 유역 면적 제곱미터를 곱합니다. 유수의 기본식 경심 R은 유로 단면적을 동수반경 P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유속과 유량의 기본식은 Q는 AV고 A는 V분의 Q이고 V는 A분의 Q입니다. 여기서 Q는 유출량을 말하며 A는 유로 단면적, V는 유속을 말합니다. 참고로 유로 단면적 A는 물이 흐르는 단면적을 말하며 윤변 길이 S는 물과 접하는 수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경심 R은 수로의 단면적을 윤변 S로 나눈 값으로 물의 흐름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개수로의 형태별 산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구형 개수로는 수로 단면적은 B 곱하기 H 그리고 윤변 길이는 B 플러스 EH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변입니다. 이 윤변. 이렇게 물이 접하는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가 윤변. 그리고 경심은 BH에다가 B 플러스 EH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제형 개수로에서는 수로 단면적은 이 물의 높이에다가 B1 상폭과 하폭을 합한 걸 물의 높이로 곱하고 그걸 2로 나누면 수로 단면적 여기 이 면적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윤변 길이는 하폭에다가 여기 이 B를 하면 이쪽과 이쪽에다가 합폭을 하면 윤변 길이가 되고 경심은 H에다가 B1, B2를 더하고 B1, B2를 더한 데다가 2로 B2, 2B를 나누면 경심을 구할 수 있고 원형 관수로는 파이 D제곱, 직경의 제곱을 3.14로 곱해 가지고 4로 나누면 여기 파이 R제곱, R제곱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여기 D를 곱하면 이 원 둘레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심은 4분의 D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심은 여기 수로 단면적을 윤변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경심은. 그 다음에 평균 유속은 개수로의 일환과 유속은 매닝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V는 평균 속도, V는 n분의 1 곱하기 R의 32자승, I의 2분의 1 자승을 합니다. 여기서 N은 조도 개수를 말하고 R은 경심, 그리고 I는 수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배수 구조물의 단면 결정은 개수로, 방수로 단면 결정 방법은 최대 홍수량 Q1은 합리식을 적용합니다. 확률 강우량 및 유형 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면 가정은 유로 단면적 A와 윤변 A를, 경심은 A를 P로 나눠서 산출하고, 평균 유속 산출은 매닝식을 적용하고, 계획 홍수량 산출 Q2는 A 곱하기 V로 합니다. 그리고 계획 홍수유량 Q2에 대한 최대 유출량 Q1의 비율 확인은 Q1분의 Q2가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X가 120% 이상, 그리고 사방댐 방수의 경우는 200에서 500%로 하면 됩니다. 배수관계 적용 단면은 개수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되 20H, 20%, 그러니까 0.1m, 0.8H 적용하고 여유를 확보한 후에 가정 단면을 산정합니다. 단면적의 80%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계별 적용을 보면 왼쪽 좌측은 관함거를 기준으로 이게 80%, 0.8을 적용하고 뒤에 0.8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박스한 거에도 0.8, H에 0.8을 적용합니다. 직경에 0.8이 H입니다. 그 다음에 관함거 수리 계산 풀이를 보면, 문제에서 제출된 관함거 풀이를 보면 함수식, 먼저 계획 홍수량 산출 Q1은 함수식을 적용해서 Q1은 36,000분의 1 곱하기 FHA를 해가지고 36,000분의 1 곱하기 문제에서 제시된 그 F값을, 유출계수값을 0.8로 하고, 그 다음에 그 H를 그 0.15로 하고, 면적을 7헥타르니까 7만 제곱미터로 하면 Q1, 계획공사랑 Q1이 2.33, 초당 2.332방이 나옵니다. 최대 홍수량 140%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그러니까 집수구역에 대한 배수관 유로 안전율이 140% 이상이라고 시험 문제에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3.27, 그 다음에 이출계수 0.8, 최대 시유랑 백년빈도 160, 그 다음 최대 구역면적 7헥타르 7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Q1은 1초 동안의 유출량, 그리고 단면 가정 유로 단면적 A는 이런 파형광간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으로 해가지고 4분의 파이 D 제곱, 그래가지고 인번 P는 2파이 R 파이 D로 합니다. 경심은 P분의 A로 파이 D 분의 4분의 파이 D 제곱이면 4분의 D 제곱이 됩니다. 배수관계의 적용 단면은 20%, 0.8H의 여유를 확보한 후에 가전 단면을 산정합니다. 단면적의 80% 적용 가능하고, 파형광과 규격별 평균 유속은 개수의 유량과 유속은 매닝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V는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 자승, I의 2분의 1 자승입니다. 여기서 파형광간의 조도개수 n은 문제에서 0.015로 했으니까 0.015를 하고, 조도 기울기는 배수관 매설기의 5%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5%라고 해서 0.5를 적용하면 800mm 가는 유속은 초당 5.098m이고 1000mm 관의 유속은 초당 5.916m, 1200mm 관의 유속은 초당 6.680mm, 1500 관의 유속은 초당 7.752m입니다. 각 배수관의 유출량 계산하면 계획 홍수량 산출 Q2는 A 곱하기 V 이므로 800mm 관의 유출량 Q2는 2.56, 100mm 관의 유출량은 4.64, 1200mm 관의 유출량은 7.55,
그 다음에 1500m 유치관은 13.69 입방입니다. 계획 혹스랑 Q2에 대한 최대 유출량 Q1의 비율을 확인하면 800mm 관인 경우에는 계획 홍수유랑 Q2에 대한 최대 유출량 Q1의 비율이 78.3, 1000mm 관일 경우에는 141.9%, 그 다음에 1200mm 관일 경우에는 230.9, 그 다음에 1500mm 관일 때는 490%가 됩니다. 결론은 구역 내의 최대 유출량 Q1 3.27 초당 입방에 비해 가정 단면 통수유랑 Q2가 큰 파행관광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적합한 1000mm 관을 결정됩니다. 이상 내용은 임도 설계 따라하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반항거 말고 박스항거의 수리계산 애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리계산서에서는 가정 배수 단면 박스 암거 2 곱하기 1.5 곱하기 1년짜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량 계산을 보면 F 유출개수 0.8 혐전한 산지를 적용했고 H 최대 CU량은 110.71mm로 했습니다. 1m로 하고 A 집수구역 면적 제곱미터는 45헥타르인 4045만 제곱미터로 했고 Q1 1초 동안의 유출량은 함식을 적용해서 3006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HA를 계산하면 초당 13.285 입방이 됩니다. 최대 유출량의 120%를 적용했습니다. 가정 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을 살펴보면 평균 유속 매닝 공식을 이용해서 Q2 가정 단면 통수량은 V 평균 유속 I 수로 교육이 2%, 여유고 0.3%, 3m는 H 1.5에다가 20%를 곱한 겁니다. 그럼 가정유로 단면적은 2 곱하기 1.2 빼기 0.15 곱하기 0.15 곱하기 0.5 곱하기 2 2.378이 나오고 P 동수반경은 1.05 곱하기 2 곱하기 1.7 0.15의 자승 곱하기 2의 2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4.224m 나오고 경심은 A를 P로 나눠가지고 2.378을 4.224로 나누면 0.5563이 경심으로 산출됩니다. N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N 조도 개수는 콘크리트를 적용해서 0.02로 개수를 적용했으며 V는 매닝 공식에 의해서 n분의 1 R 3분의 2 자승 I 2분의 1 자승을 해가지고 유속은 초당 6.248이 나왔으며 Q2는 A 곱하기 V이므로 6.248 곱하기 V 2.378 해가지고 13.289가 나왔습니다. 결국 구역 내의 최대 유출량 Q1 13.285 입방은 가정 단면 통수유랑 Q2 19.286 입방에서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토픽 130번 인도의 횡단 배수구 설치 장소입니다. 72의 1교시에서 횡단 배수구의 설치 장소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횡단 배수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횡단 배수구는 일반적으로 작은 골짜기 유역으로부터 집수되는 유수의 처리와 옆도랑을 유하하는 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인도를 횡단시켜 아래 골짜기로 배수하기 위해 시설합니다. 횡단 배수구는 속도랑 암거와 겉도랑 객거로 구분합니다. 그림은 횡단 배수구와 옆도랑의 배치를 말합니다. 빗물의 흐르는 방향에서 유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횡단 배수로
속도랑이 관이 매설됩니다. 그리고 이쪽 노면으로 가면서 여기는 겉도랑, 횡단 배수로 겉도랑 갖고 노면 배수를 처리합니다. 여기는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이 됐고 빗물맞이입니다. 일세 방향, 여기가 옆도랑, 이거는 횡단 개거, 겉도랑, 그리고 이건 속도랑을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설치 장소는 횡단배수구는 강도, 종단, 몰매, 노상의 토질, 옆도랑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노상을 침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절취 장소에 중점적으로 설치합니다. 먼저 하류 방향의 종단 물매의 변이점, 그리고 구조물의 앞이나 뒤, 외쪽 물매 때문에 옆도랑이 역류하는 곳, 그리고 흙이 부족하여 속도랑으로는 부족당한 곳, 그리고 체류수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임업, 토목공학 2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